쪽에 보세요. 공공택지라고 되어 있죠. 공공택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 밑줄 쳐야 될 곳은 공공사업에 의해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라고 줄 치세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씁니다. 저렴한 용지. 자, 저렴한 용지. 자, 우리 아파트 가격이 뭐 우리 울산뿐만 아니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너무 비싸죠. 자,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울산에 롯데캐슬 하고 서울에 롯데캐슬 하고 건축하는데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짓는 걸 똑같이 해요. 왜 가격 차가 일어나느냐? 여기는 뭐 10억 한다면 거기는 3, 40억 합니다. 땅값 차이, 땅값 차이. 땅값이 너무 투기로 내서 가격이 올라 버리니까, 자, 저렴한 용지를 공급하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런 뜻으로 만든 것이 공공택지예요. 그럼 서울에는 공공택지가 한 평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서울은. 그러니까 서울은 정작 아파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공공택지 제도를 도입해서 서울에 적용해야 되는데 서울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란 말이 나오면 저렴한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주택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아파트 건설계획을 말합니다. 대조성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아파트 부지 조성계획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아파트 건설계획이나 아파트 부지 조성계획의 승인받아 주택가, 부대, 봉시설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우리가 주택단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 다만 밑줄 칩니다.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가 된다. 그게 줄치고,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2번에 줄칩니다.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 3번에 줄칩니다.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일반 국도, 지방도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말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만 아파트 단지예요. 상당히 크죠? 이런 데 가보면은 중간에 버스가 다니는 일반 도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도로폭이 20m 이상이 되면은 이쪽과 이쪽은 무슨 단지로 봐라? 별개의 단지가 됩니다. 여기는 여기대로, 여기는 여기대로 따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만든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세대 같은 경우에 일반 도로일 때는 20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8m 이상, 이런 도로 분리된 곳은 별개의 단지가 된다. 이 뜻이에요. 자, 사업주체는 지금 보실 거 없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주택조합이라고 되어 있죠. 자,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된 1, 2, 3 세 가지 조합을 뭐라 부른다? 주택조합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조합은 뜻이 두 가지예요. 많은 수의 구성원, 이 구성원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성한 조합도 주택조합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결성한 조합도 주택조합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성한 조합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 이 두 가지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한 조합이 리모델링
자, 주택조합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주택조합은 종류는 세 가지고 뜻은 두 가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성한 주택조합에는 지역주택조합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는 시도 단위로 설립합니다. 시도 단위로 설립. 자, 그럼 시도 단위로 설립한 여기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자,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을 지역주택조합이다. 이렇게 하고,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 자, 근로자들이 자치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이 직장주택조합. 리모임주택조합은 자, 공동주택의 소유자죠, 소유자. 소유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을 시행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뭐 지금 몇 년 전에,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는 이 지역주택조합이 문제가 많았어요. 예.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울산 강릉시도 마찬가지고 막 시내 프랭카드 많이 걸어놨죠. 무슨 지역주택조합을 조합은 모집이라고 해놨죠. 그런 지역주택조합이 전부 다 누가 설쳤다? 사기꾼들이 설쳤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사기꾼들이 지역주택조합을 가칭 설립해서 조합은 모집을 합니다. 모집해서 조합비 5천만 원씩 몇 천만 원씩 받아서 아파트 부지를 사서 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단 한 평도 차지 않고 전부 다 자기들이 다 주민이 들어가 붙죠. 그리고 뒤에 따지면 뭐랍니까? 뭐 고소하든 말든 니 알아서 해라.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지역주택조합이 전국에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설쳤기 때문에 자, 이 지역주택조합을 자, 그렇게 설치는 데는 가장 큰 이유가 국회에서 제대로 법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드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들이 정치권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지금도 정치권에서 덮어버렸죠. 예. 이거 드러내서 다 밝혀야 돼요. 이 지역주택조합이 아직도 이 사기꾼들한테 돈 못 받은 거, 자기 조합비 낸 거 있죠.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주택조합이 한때는 문제 많았고, 직장이나 리모델링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직장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직장의 근로자들이 자기가 받는 월급에서 얼마씩 뗍니다. 조합비를. 그럼 그 돈을 모아서 그 돈 가지고 자, 아파트 부지를 매입하죠. 그 매입해서 거기 아파트 건설해서 조합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남는 건 일반 분양하는 스타일이고, 리모임주택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리모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20층 이하짜리 공동주택은 오래되면 뭐 한다? 재건축합니다. 21층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오래되면 뭐 한다? 재건축하지 않고 리모델링 합니다. 리모델링. 그래서 자, 여러분 살고 계신 아파트가 20층 이하짜리다, 뭐 15층짜리다 이러면은 오래되면은 뭐 하겠습니까? 재건축을 할 것이고, 21층 이상이 되는 아파트들은 오래되면 뭐 한다? 리모델링 합니다. 그럼 리모델링 할 때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울산은 좀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21층 이상이 되는데 자, 한 3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들 있죠. 그 가보면 전부 다 지금 뭐 준비하고 있다? 리모델링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중개업을 하게 되면은 리모델링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리모델링 한 아파트와 하지 않은 아파트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엄청나게. 예. 자,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할 때
정축형이 있고 대수선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아파트 주민들이 모아놨고 그럽니다. 우리 아파트 정축형 할까 대수선형 할까? 정축형 하는 데는 한 집당 비용이 2억 내지 3억 정도 부담해야 돼요. 자, 대수선형은 1억 정도 부담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대수선. 그러면 돈을 못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돈이 적게 들어가. 여기는 아끼면 안 돼요. 예, 왜냐? 이거는 10년 뒤에 다시 정축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이중으로 들어요. 그럼 처음부터 뭐 하셔야 돼요? 정축형은 돈이 많이 들죠? 새 아파트를 지어줍니다. 다 흘러버리고 새로 지어줘요. 재건축과 거의 같다고 생각하십니다. 단, 기본 빼대 있죠? 놔주고 다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정축형 리모델링 했을 때의 아파트 가치가 어떻습니까?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돈 버리는 거예요. 1억 그냥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데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이제 리모델링 하는 곳은 처음에는 돈이 작게 드는 대수선 이야기하다가 전부 다 뭐로 돌아선다? 정축형 놔뒀습니다. 왜? 자산 가치가 유지가 되니까 그렇죠. 자, 이걸 우리가 주택조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밑에 보면 리모델링이라도 해가 있죠. 자, 리모델링은 자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의 행위를 말하는데 1번 대수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대수선행이 있다 그랬죠. 자, 동그라미 2번, 3번은 갈로 묶고 옆에다 씁니다. 정축이라 썼어요. 정축. 2번, 3번은 정축형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사용검사일, 사용선일부터 줄칩니다.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자, 각 세대 주거전용 면적 갈로 떼놓으시고 10분의 3 이내 자, 거기 줄치고 갈로 안에 또 줄칩니다.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이 8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10분의 4 이내 정축하는 행위까지 줄치면 돼요. 이 경우 공동주택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자,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정축할 수 있는데 그 옆에다 씁니다. 이게 면적 증가형, 면적 증가형. 자, 그 다음에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따른 각 세대 정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줄칩니다. 기존 세대수를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정축하는 행위. 자, 줄쳤어요. 이걸 줄여서 뭐랍니까? 갈로 안에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합니다. 다만 다음 또 줄칩니다. 수직으로 정축하는 행위.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하는데 기억에 자 거기 보시면은 줄칩니다. 최대 3개층 이하 줄치고 대통령 범위 안에서 정축할 것. 다만 수직 정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줄칩니다.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일 때는 2개 층을 말합니다. 니은의 리모델링 대상,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 제한 요건 갖춰야 되는데 자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봅시다. 리모델링이다라는 것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하고 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축물을 재단장을 하는 것을 리모델링이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재단장할 거냐? 첫째, 대수선형이 있어요. 크게 고치는 형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축형이 있습니다. 정축형을 하려면 일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해야 됩니다. 자, 정축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면적 증가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세대수 증가형이 있습니다. 자, 면적 증가형은 각 세대, 자, 전용 면적을 10분의 3 이내로 면적을 늘리는 형태가 면적 증가형이고 세대수 증가형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로 세대수를 늘리는 것을 세대수 증가액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면적 증가액 대수선행부터 설명드리면, 자 우리 대수선행은 아파트 구조가 안 바뀝니다. 자 우리가 한 세대 딱 들어가면 여기 방이고 이거 있죠. 그 골격 유지시켜 놨고 내장재를 싹 바꾸는 행위 뭐다? 대수선행이에요. 예. 그 내장재 싹 바꿨으면 10년쯤 지나면은 그런 내장재 또 낡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자 크게 비용은 작게 들죠. 그런데 뭐 20년, 30년 유지하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적 증가형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런 아파트 사시면 면적 증가형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복도형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 엘리베이터 공동 계단이 있고 복도 타고 각 세대 들어가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복도형 아파트의 면적 증가형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여기에 이제 엘리베이터실 계단실이 들어가요. 자 여기에 엘리베이터 계단이 들어가고 요 복도는 이 세대의 전용 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복도는 여기에. 자 이렇게 복도 부분이 전용 면적으로 들어와요. 자 최대 얼마까지? 전용 면적의 10분의 3까지 면적을 늘릴 수가 있어요. 이게 면적 증가인데 복도식 아파트에 봅니다. 자 그럼 세대수 증가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평형이 있고 수직형이 있어요. 자 수평형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자 이 아파트가 60평짜리다. 한때 대형평수 유행했죠. 이걸 이렇게 둘로 나눠요. 30평, 30평으로 둘로 구분시켜 버립니다. 이거는 구조가 다 바뀌어 버리죠. 예. 골격도 다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수직 정축형이 있습니다. 자, 수직 정축형은 이목대상 아파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 이제 옥상에다가 최대 3개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전부 다 바꿔버립니다. 이것도 구조, 골격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위험하죠. 자, 낡은 건물에 위에다가 하중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쪽에 기초라든지 내력벽이라든지 이런 불이 보강이 상당히 많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확 틀을 바꾸는 것이 이 수직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복도식 아파트일 때는 아마 면적 증가형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 자, 복도식이 아니고, 자, 우리 딱 엘리베이터 내리면 양쪽에 집이 있는 거 있죠? 계단실일 때는 이런 식으로, 자, 넓은 평수일 때는 수평형을 할 것이고, 자, 세대수 증가형일 때 특히 넓은 평수 아닐 때는 이걸 할 겁니다. 수직형. 예. 수직형을 하게 되면은 이 아파트는 자, 분양을 하고 여기 들어온 대금 있죠? 대금 가지고 아파트에 리버행 비용이 일부 충당하기 때문에 한 집당 이거는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들어요. 부산 같은 데 보니까 대부분 이걸 다 해요, 이거. 수직형. 청수 돌리고, 밑에 싹 바꾸고, 자, 이렇게 해서 요 늘어난 이 세대는 분양시켜버리고, 그 돈 가지고 비용에 충당하는 이런 형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도 이제 앞으로 뭐 21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한 10년 뒤에 되면은 낡아지죠? 그럼 이거 하자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게 리모델링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공구 찾았습니까?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된 1단 구역으로 줄칩니다. 착공신고 사행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구역까지 줄치시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하는데 1번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나 공간 조성하여 다음 줄칩니다. 6m 이상 폭으로 공간의 경계 설정할 것.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동그라미 이번에 줄칩니다.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일 것. 그렇게 줄치면 돼요. 자, 봅시다. 공구는 자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에서 착공 신고, 사용 검사 이걸 별도로 수행하는 구역을 공구라고 합니다. 자, 착공 신고는 공사 시작할 때 하죠. 사용 검사는 언제 합니까? 공사가 완료될 때 합니다. 그럼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사 시작과 완료를 따로따로 수행하는 구조를 뭐라 부른다? 공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자, 전에는 여기에 아파트 주택건설 사업을 승인받았습니다. 자, 지금 1000세대 아파트를 공급해야 돼요. 자, 공구제도가 없었을 때는 지금 미분양이 될 것 뻔히 알아도 1000세대 공급 다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사업 승인 취소돼 버리니까. 그러면은 자, 결국은 1000세대 공급시켜 버리니까 미분양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불편하니까 도입한 제도가 뭐다? 공구제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자, 1공구, 2공구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사 시작과 끝을 따로따로 하는 것을 뭐라 부른다? 공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위가 있는 한 500세대 정도를 1공구에서 먼저 공사해서 분양하고, 자, 그리고 또 수위가 있으면 몇 년 뒤에 2공구에서 또 500세대 건설해서 공급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수요를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공급 조절도 되고. 자, 이런 제도가 공구제도인데, 공구가 설정하려면은 공구 간의 경계 폭이 얼마 이상이 돼야 됩니까? 6m 이상 폭으로 설정해야 돼요. 자, 그리고 공구별로는 적어도 몇 세대 이상씩? 300세대 이상씩 건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수요가 300세대밖에 없다. 그럼 1공구에서 300세대 공급하고, 자, 그리고 몇 년 뒤에 2공구에서 700세대 공급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단 한 공구당 최소 몇 세대 이상 공급해야 됩니까? 300세대 이상이다 이 뜻이에요. 자, 이게 공구제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옆 페이지 가시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부터는 이제 다음 주에 합니다. 자, 다음 주 한 주 남았죠. 그 다음 주에 주택부에 놓는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 페이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런 용어가 어떤 것이다 배우고, 뒤에 농지법에 놓는 용어 있죠. 배우면 딱 맞춥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부터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다음 주에 보도록 합시다. 자, 마칩니다. 네.